반갑습니다. 정치천입니다. 자, 오늘 찍기 특강 첫 시간입니다. 자, 총 4시간에 걸쳐서 지금 44개 형식적으로 44개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좀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지금 위원회 특강 진행될 거고요. 위원회 특강 있고, 그리고 위원회 특강은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위원회 특강은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촬영을 하고 그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혹시 근데 그 촬영을 부평에서 합니다. 촬영을 부평에서 해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오셔도 돼요. 2시부터 시작이에요. 4시간. 4시간 다 안 걸리고 한 2-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뺐겠죠. 막 징계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징계도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는 빼놨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중복되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 다른 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딱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직자 4대 법령 특강 또 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또 여기서 또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특강을 일단 요거하고 그 위원회하고 그리고 4대 법령 특강 뭐 이거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개정 법령까지 하는데, 개정 법령은 어제 그 진행했었거든요, 부평에서. 그 개정 법령은 별거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막 문제 풀면서 다 알려드리고 뭐 했던 것들, 그래서 없고, 그리고 이제 바뀔 거는 있죠. 2차 때 2차 대비로 바뀔 거는 꽤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적용될 거는 그냥 뭐 새로운 거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좀 약간 시시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걸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3개, 예정되어 있는 거 3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 밴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기념으로 좀 뭐냐면 줌처럼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말 서로 하면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장난친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모이고 강의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강의실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9시 이후에 뭐 한 9시 반이나 뭐 이때쯤 요때쯤 해가지고 뭐 짧게나마 뭐 1시간 2시간씩이나마 여러 가지 이런 팁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런 수업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은 그 부분만 또 따로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당분간 계속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특강을 하려고 그걸 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하려고 해요. 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얼굴 볼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죠. 뭐 스터디 개념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바로바로 질문하면 저 바로바로 답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굉장히 많이 켜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켜져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켜놓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제가 뭐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험 때까지. 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어차피 이거 다시 할 건데, 자 일단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적 보시면은 자,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공무원들을 뭐 처벌을 하겠다,
그게 우선적인 취지는 아니죠. 자, 이런 이해 충돌 상황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딱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와 뭐가 충돌하는 상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태. 그러니까 까만 악마하고 하얀 천사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해 충돌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 충돌 상태가 부패입니까? 부패는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상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신고 의무를 지어놓고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 뭐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막 때린다라든지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을 해서 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더 인지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패로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우리 공공기관을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자, 여러분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보시면 자,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자,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공직자, 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여기에 뭐 소속 기관들 다 포함되고, 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자,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본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정규직? 이건 정규직 공무원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자, 그래서 사립학교라든지 언론사 같은 것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 법으로 인해서 막아놓는다면 망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직자 있죠.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법의 이 전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된 내용들이 전에는 어떤 법에 있었죠?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야 청탁금지법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다 가져와서 좀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그 저기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시면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 사람들도 이제 공직자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선 그런 것들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을 쳐놨죠. 거기다가 자, 공직자란 자, 이렇게 보시면 뭐 공무원과 그밖에 그 법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뭐 국회의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공직자도 자 공공기관이랑 이제 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고, 자,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지만 자. 적용 대상에는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나 민간 언론사, 임직원 같은 것들은 제외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겠죠. 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사는요? 언론사는 다 제외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민간 언론사, KBS, EBS 이런 것들은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돼요. 걔네들은. 자, 그다음에
자, 3호 보시면 고위공직자. 자, 여기서는 싹 가볍게 봐주시면 되죠.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데 가 목에 국회의원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나 목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고 다른 그 대통령령이라든지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자 시도 경찰청장 자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자 이해 충돌이란 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뒤로 옆으로 넘어가시면 자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 충돌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니지만 과정상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 충돌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자란 자,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가목을 보시면 공직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요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민원인이에요. 민원인, 그죠? 자, 그다음에 나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처분을 할 때, 자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뭐 우리 뭐 방검 장갑 같은 거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계약의 상대방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 이익 또는 자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상 벌점 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런 평가 같은 것들 그죠? 자 인사, 고과 이런 것들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찰 공무원이. 자, 그럼 상대 나의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 상대들. 자,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직자잖아요. 자, 공직자가 있으면 자, 여러분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 것이고 자, 이 여러분들과 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자, 이거를 우리가 사적 이해 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막막했죠. 막막했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가 또 그렇게 쭉 뭐 많이 조금은 아니고 한 몇 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가 보시면 이걸 전에는 이제 공직자가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을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냥 공자가 이러면 되잖아. 공자가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민법 777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공자가 밑에 나목을 보시면 대표자 있죠. 마지막에 사 있죠. 중간에 관 있죠. 처음에 임원 있죠. 자, 그러니까 공자가 대사관 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우리 전에 암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대고자, 대리고문, 자문.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암기했었던 거 주식, 지분, 자본금 30, 30, 50 요거 있었죠. 자, 그래서 주식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 자, 가, 대, 사, 관, 임원,
대, 고, 자, 주식 샀다 이렇게. 그러면 뭐 주식은 뭐 지분, 자본금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체크한 거 여기에는 그 2년이 들어가요? 2년 안 들어가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가족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자, 요것도 문제잖아요. 요것도 하면은 막 헷갈리고 미치겠죠. 짜증나죠. 자, 근데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가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공직자가 자신, 가족, 공직자, 자신, 가족 이거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여기도 자신, 가족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법 779조. 자, 여기서 말하는 가족. 자, 779조. 자, 요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요거는 배직형만 기억해 주세요. 배직형.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것도 배직형. 자, 요게 1호에 나와 있죠. 1호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잖아요. 그죠? 자, 이거 2호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2호는 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게 2호예요. 2호. 자, 단 여기 2호는 뭐를 같이 하는 경우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가족 들어가는 거 관련해 가지고 공자가 대사관 임원 대고자 주식 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가족이란 배직형 이렇게 해놓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기억을 하시되, 이 파란색 2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박스 안에 박스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것, 요게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생활 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한 가까운 친족으로서 같은 주소에 살지 않으면 안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국민권익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자, 사적 이해 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도 포함된다. 그러면 들어가죠. 사적 이해 관계자에. 자, 그다음에 교사가, 만약에 교사가 있어요. 배우자 동생의 담임을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이거는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상위 기관에 있어요. 상위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입장이야,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내 자식이 다니고 있어, 학교에. 그럼 그 학교는 사적 이해 관계자일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게 어디까지냐면 나, 다, 바까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자, 시행령 있죠. 자, 이거는 그 일정 비율 이상의,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그 대통령령을 밑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다 암기를 해놨던 거라 이미 암기가 돼 있는 거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 30, 50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라부터 보시면 자, 이게 순서는 제가 이게 편의상 좀 바꿔놨으니까 순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라 보시면 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전부 다 2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기억했던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이단 법인 되고자 막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암기했던 방법.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 법인. 자, 요거 이렇게 그래서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단체. 자, 요거. 그다음에 대고자도 그대로 들어가요. 자, 2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2년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단 법인 대리 고문 자문을 했던 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자, 그다음에 최근 2년이네. 이거는 선배죠. 선배. 선배 퇴직한 선배가 먼저 퇴직한 거야. 자, 그러니까 아직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어.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2년 전까지 싹 보니까 나랑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던 거야. 자, 이런 이제 선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단법인 대고자 뭐 했다? 같이 근무했어. 같이 근무한 사람. 자, 그래서 전부 다 2년, 2년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년 그리고 위에 이제 가족 들어가는 거 여기다 포인트를 잡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화살표 보시면 자, 퇴직 일전 5년 이내 사적 뭐 벌써 이미 틀렸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거 좀 조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는 크게 문제 없죠. 가볍게 그냥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암기 방법에다가는 넣어놓진 않았지만 요것도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자,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3항을 보시면 법 2조 6호 암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령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자, 보니까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이거 법은 상관없어요. 대부업자 등 그러니까 금융회사 대부업자 그 밖에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자, 최근 2년간 자, 1회 100만 원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년간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전을 빌려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것도 익숙하죠. 자, 1회 100만 원. 자, 1회계연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1회계연도 3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2년이죠. 2년. 자, 그래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전부 다 그냥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관련해서는 이쪽에서는 자, 전부 다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목을 특히 조심을 해주세요. 원래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요게 없었죠. 근데 이 법에는 2년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자, 2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또 자,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뭐 이런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막 이거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는 제외한다? 뭐는 괜찮다? 금융회사 같은데 자, 이런 데서 빌리는 거는 괜찮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정리해 봅시다. 대통령을 정하는 것은 자, 2년입니다. 둘 다. 전부 다 2년 이내. 자, 동일 1회 100만 원. 1회 100만 원. 자, 그리고 300만 원. 2년 이내. 자, 300만 원. 초과하는 거.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일단 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죠.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뭐는 제외한다. 뭐는 안 그래도 되는 거다. 금융 회사에서 통상 조건으로
빌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목. 자, 이거 1회계원도 300만 원인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2년간입니다. 최근 2년간. 자, 그다음에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해서 훈령 등 행정 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적 이해 관계자, 이 사적 이해 관계자 나오는 숫자 전부 다 뭐였어요? 2였죠. 2. 전부 다 2입니다. 2. 다른 숫자 없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 풀 때 가볍게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소속 기관 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적 이해 관계자,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웠던 내용이었었어요. 기존에. 도대체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지 좀 막막했던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할 때 그때 답이 좀 남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사적 이해 관계, 공직자가 대사관 임원 되고자 주식 샀고, 자, 이단법인 되고자 같이 근무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6호에 나오는 것은 2년,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자, 300만 원 초과하는, 자, 이런 것들. 거래를 한 사람들, 자, 빌리거나 막 이랬던 사람들, 자, 근데 금융회사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빌리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법, 요 가족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779조 같은 경우에는 배직형 반드시 좀 기억해 줘라. 자, 배직형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서부터 직계 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는 779조고, 자, 777조는 우리가 알고 있죠. 777조는 자, 요거는 무슨 사인배? 8혈 4인배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8촌 이내의 혈족이라든지 4촌 이내의 인척. 자, 배우자. 요게 민법 777조입니다. 자, 특히 이게 이제 나오는 데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777조가 나와요? 거래할 때. 그죠? 자, 공직자하고, 자, 요거는 공직자 하고, 자, 직무 관련자예요. 자, 그런데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또는 존비, 근데 배우자의 존비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만? 생계 같이 하는 경우만. 자, 그리고 특수관계 사업자가 있죠. 특수관계 사업자. 자, 누구하고 거래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요런 사람들이 요렇게 거리가 아니죠. 거래할 때에는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직무 관련자가 뭐일 때? 요거일 때. 그러니까 8혈 4인배일 때 직무 관련자가 이럴 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작은아버지 8촌 이내 혈족 맞나요? 작은아버지? 짝대기 그거 봐요. 짝대기 안 그어도 나오잖아. 뭐라고 불러? 짝대기 세 개잖아. 그러니까 3촌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8촌 이내 혈족이잖아. 근데 존속,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이제 직무 관련자인데 작은 아버지하고 돈 거래하는 거야. 막 뭐 부동산 막 한다라든지 막 이래. 그 신고해야 돼? 형제끼리 그렇게 그 하는 거를 왜 집안일에 그 집안일을 알려. 그죠? 자, 그래서 자, 직무 관련자가 8년 4인배일 때 이럴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와요. 이게 777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적 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가족 사적 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거래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777조고. 자, 이 가족 관계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 요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조심을
주시고 자 밴드에서 이제 나중에 라이브 막 하고 그럴 때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수업에서 안 하는 것들. 그런 자료 딱 해주고 띄워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런 거. 자 그러면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입니다. 자 이거는 왜 넣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건 나왔지만 또 나올 것 같아. 막 그런 거는 그냥 넣어놨는데 나왔던 것들은 좀 웬만하면 제끼고 찍기 특강이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좀 제껴놓고 그리고 나머지 안 냈던 것들을 봤을 때 나올 것 같아 이런 건 괜찮은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볼게요. 이거는 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한테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이거는 매년이잖아요. 300만 원. 여기서는 뭐였는데 2년이었는데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자 금품 등 받거나 요구 약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체크돼 있어야 되고 대가성 불문하고 자 1항에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항 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감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자 1,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게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뽑았었어요? 외부 강의 따로 뽑았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2호에 있는 거 원하는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 요거 따로 빼가지고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라면. 자 그러면 이제 그것 제외하고 두 가지는 제외하고 자 나와 있는 거 자 1호, 3호, 4호 뭐부터 8호까지 자 이런 것들도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간단하죠. 위로, 격려, 포상 자 하기 위해서 서장님이 여러분들 팀에 막 주는 거야. 여러분이 막 집에 못 들어가고 범인 잡는다고 막 집에서 막 빤스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막 그 밖에서 갈아입으면서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목욕도 못하고 얼굴 검해져가지고 노숙자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겨우 잡았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 어때? 야 니네 사우나도 갔다 오고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몸보신도 좀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만큼 막 두둑한 봉투 딱 줘.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지 당연히. 받고 좋은데 예약해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자 기운도 좀 차리고 막 그래야죠. 자 그다음에 받아도 되는 겁니다. 자 3호 보시면 사적 거래 자 채무 이행 돈 빌려준 거 받는 거 어때? 받아도 돼. 하지만 그냥 주는 증여 같은 거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다음에 공직자 등의 친족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친족은 777조입니다. 777조 나오면 8월 4인배 이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금품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촌 그 8촌 이내면 되는 거니까 7촌 아저씨가 축의금을 100만 원 막 초과 막 제공해서 막 줍니다. 받아도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다. 자 그리고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의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서 거기서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이 뭐 대학에 입학했다 뭐 이러면은 그 축하금 얼마씩 주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막 정하고 여기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막 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 그런 거 받아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불특정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한테 통사정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같은 거 받아도 된다. 자 그리고 홍보용품이죠. 7호는 아무한테나 그냥 막 주는 거 괜찮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나가다가 경품 행사에서 팝콘 튀기는 차가 당첨이 됐다.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받아도 된다. 자 그다음에 그밖에 다른 법률 기준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들 받아도 된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자 그 사교,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자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자 그런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 포함한 기간이란 자 설날 추석
24일 전부터 추석 후 5일까지. 근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보냈다라면 이게 도달하는 것까지 포함.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음식물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음사미가 선호하는 경조사비는 얼마? 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선물하고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자, 가능한 것은 농수산물 그리고 요걸 50% 이용해서 만든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서 만든 가공품도 해당한다. 자,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걸 대신해서 보내는 화환, 조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설날, 24, 5. 자, 요거까지 더 추가가 된다. 이때는 이제 2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화살표 같은 거 있죠. 자, 요런 것들 참고 삼아서 넣어놨으니까 좀 읽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씩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비, 고, 가, 나, 다 요것도 우리 막 했었죠. 그래서 일단 뭐 음식물이라든지 음식물에 이제 여러분들이 밥 제공을 받았어요. 밥 식사 제공받고 밖에 나가서 또 수벅 제공받고 막 이랬어요. 자, 이런 것들 밥은 밥이고 음료는 음료지 이건 따로야가 아니죠. 다 합산하는 겁니다. 다 합산하는 거. 그게 이제 과목에 나온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나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상 가로로 같이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음식물 빼고 자,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냥 선물 같은 것들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지. 또는 경조사비라든지 화환 조화를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지. 이게 가로로 가는 경우지. 자, 이거는 우리가 가장 높은 금액을 알 수 있나? 가장 높은 금액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것을 다 더하고 그리고 자, 1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기준도 초과할 수 없고 자, 요걸 생각하시면 돼.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세로라고 그랬어. 세로. 뭐 대각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그냥 여기서 가장 높은 금액 우리가 알 수 있나? 뭘 줄지 모르잖아. 뭘 줄지 모르잖아. 그지? 여기서 알지 당연히 10만 원이 제일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그렇게 안 줄 수 있잖아. 그렇게 안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음식물하고 선물 제공받는 거야.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 그럼 얼마야? 그럼 5만 원이 제일 높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 만약에 진짜로 음식물 제공받고 선물을 제공받아. 그럼 어떻게 돼? 음식물 3만 원이지. 선물 얼마까지 가능해? 5만 원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음식물이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뭐 2만 얼마, 뭐 3만 원짜리야 뷔페가. 그럼 선물은 얼마 못 넘는 거야? 2만 원을 못 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 그냥 선물을 농수산물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가액 범위는 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이 3만 원짜리다. 그러면 7만 원짜리 선물까지는 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3만 원짜리를 받았어. 3만 원짜리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음식물을 7만 원어치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왜? 각각의 범위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음식물 3만 원 넘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런 내용들이지. 요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례든 풀어낼 수 있지. 사례형으로 어떻게 되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원리를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 나, 다, 목. 자, 요거를 인지하시고 밑에 사례 넣어놨으니까 사례 한번 봐주시고 자, 사례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자, 뒤로 넘어가시면 청탁금지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신고가 나오죠. 신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청탁금지법에서 이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 이직충돌 방지법 가니까 여기에도 있어. 그리고 국민권익위 설치 뭐 운영에 관한 법률 뭐 거기에도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런데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 그 말로만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정리는 안 해줘. 그래서 오늘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어요. 한번 같이 보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모아놨으니까 한 번에 한번 쫙 보라고. 신고 관련된 내용.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야. 숫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위반행위 신고. 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 2호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조사기관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3호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넘겨야 될 거면은 조사기관에 넘기겠지. 이첩을 한다고 말하죠. 자, 이첩을 하겠지. 그럼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거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알려주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좀 부족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각한다면 재조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하면 되는 거고,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려줄 때에는 7일 이내 알려주면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한테 어떻게 알려준다? 지체 없이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신고자가 조사 기간에 그냥 다이렉트로 했다면 얘랑 그냥 다이렉트로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되고,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1항 이 1, 2, 3호 어디든 신고할 수가 있다. 자, 2항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받지 못한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했어. 자, 신고와 관련해서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했어.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어. 자, 그러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기명의 문서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겠지. 그래서 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규정을 해놨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13조 3항에도 불구하고 자,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13조 3항에 따른 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가름을 하고, 자, 1항에 따른 신고는 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야 되고, 자, 1항에 따른 신고는 뭐예요? 비실명 대리신고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어디다가 하래요? 국민권익위원회다. 조사기관 아니죠. 조사기관이 아니라 비실명 대리신고는 어디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야 됩니다. 자,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함께 제출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서 보관해야 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신고의 처리 관련해 가지고 자, 1항 자, 이렇게 신고를 받거나, 그러니까 신고자한테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이첩을 받았다. 자, 그러면 조사, 감사, 수사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3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다. 그 내용에 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 대통령의 전한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한테 통보한다. 조사기관은 1항에 따라 조사, 감사, 수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날로부터 신고자한테도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한테 통보를 이첩을 받은 거라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받았다면 자, 신고자한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사항에 따라 조사, 감사, 수사 결과 통보받은 신고자입니다.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했건 조사기관에 신고했건 그냥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조사기관에다가. 그런데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던 사람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국민권익위원회 자, 조사기관에
조사, 감사,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숫자 조심하시고 증거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 요지를 알려라. 자, 공직자 등 이해충돌 방지법에 나와 있는 신고 처리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불구하고 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자,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 한정해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요거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자 19조하고 자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14조하고. 근데 요것만 없죠. 요것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공직자 등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신고 관련해 가지고 위반행위 신고 처리 있죠. 요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추가하면 요 사망 내용만 추가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관한 법률.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점들이 많아요. 다른 점들. 그리고 없는 것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같이 좀 비교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 자, 신고 내용이 29조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 신고자한테 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사기관에 자, 조사기관에 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땐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자, 신고자한테 증명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안 해요. 신고자가. 자, 그리고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합니다. 자, 결과 이거 조사 다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는 거. 이거. 자, 그다음에 자,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종결할 수 있고, 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났어. 자, 그밖에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사항 봅니다.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조사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첩 종결 처리 대상인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이 좀 애매한 거야. 자, 이럴 때는 그냥 이런 경우로서 조사기관이 하는 게 낫겠다. 조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 할 때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고, 자,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 한정해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봤던 자 19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자,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공소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위 공직자, 자 1호부터 6호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무관급 이상이다. 뭐 이거 치안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자, 조심하시고 경무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 7항 자 관할 수사기관은 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같다.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처리해라. 이거는 다른 법률에 없었죠. 자,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이 경우 1항 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며칠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자, 60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데
30일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장 약간 이제 90일이고 약 3달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조사 결과 처리입니다. 자, 조사 기간은 신고를 이첩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가 뭐 바쁘거나 일이 많거나 해가지고 막 연장까지 하고 그러면 막 90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90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첩을 한 거야. 조사 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그럼 조사 기간에서 또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 수사 조사 종결해야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59조 사항에 따라서 이첩 송부받은 조사 기간은 자, 그러니까 이첩은 뭐예요? 이첩은 언제 이첩하는 거야? 얘네가 조사해봐가지고 이거 사실관계 같은 거 조사해봐가지고 조사 기간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첩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조사 기간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송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첩 송부받은 날부터 이첩 송부받은 조사 기간은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감사 수사 조사 종료로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죠. 10일 이내 이렇게 통보한다. 조사 끝나고. 자, 그러면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한테 요지를 통지하고. 자, 그리고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한테 통지하고, 자,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에 대해서 통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 신고자는 사망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위원회는 59조 사망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기간에 감사 수사 조사가 충분히 않다고 인정될 때, 자,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조사 기간에 재조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자, 재조사 요구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통보 며칠 이내 하도록 돼 있죠? 7일이죠. 7일. 자, 그래서 지금 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 다른 법률에 없는 내용들이 몇 개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59조 특히 59조에 그런 내용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3개가 머릿속에서 공통점이 맴돌아야 돼. 이 법에 다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그러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핫하죠. 그 시발은 욕을 먹었으나 봐봐, 다 내잖아. 다른 학원에서도 내던데 많이 이거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냈다가 욕 엄청 먹고 정의처는 뭐냐, 쟤 뭐하는 놈이냐 막 그런 소리 듣고 하여튼 먼저 시작하면 안 돼. 맞춰서 그거 잘한 사람이 서태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막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욕 먹죠. 저게 음악이냐 막 그러면서. 근데 서태지는 시대 흐름을 잘 탔죠. 그죠? 새로운 것들을. 서태지가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서태지.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